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공장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 다루면서 템플릿 엔진으로 JSP와 타임리프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그백 스프링 부트로 스파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템플릿 엔진은 타임리프가 스프링 부트의 사상에 더 부합하므로 지그백 스프링 부트에서도 HTML 템플릿으로 타임리프를 지원합니다. 지그백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지그백 스프링 부트는 자카르타 2 기반의 스프링 부트 3.0 이상의 환경을 지원합니다. 자바 2 기반의 스프링 부트 이점대 환경이라면 지그백 스프링 부트 자바X 모듈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프링 부트 2는 공식적인 지원이 종료되었고 지그백 스프링 부트 자바X 모듈의 사용법도 지그백 스프링 부트 모듈과 동일하므로 지그백 스프링 부트 자바X 모듈의 설명은 생략하고 지그백 스프링 부트 모듈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지그백 위드 스프링 부트 모듈의 다운로드 링크를 복사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시작할 때마다 그래들 설정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구성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터미널 패널을 열겠습니다. 지그백 스프링 부트의 압축을 풀 src 메인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wget으로 지그백 스프링 부트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지그백 스프링 부트의 압축을 풀면 리소시즈 디렉토리가 덮어 씌워지는데 앞선 영상에서 템플릿 파일을 작성했으므로 깔끔하게 리소시즈 디렉토리를 먼저 삭제해 놓겠습니다. 지그백 스프링 부트의 압축을 풀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았던 압축 파일을 삭제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설정 파일들은 .vs 코드 디렉토리에서 관리됩니다. 서블릿 프로젝트에서 .vs 코드의 설정 파일들을 복사해온 후 수정하겠습니다. tasks.json 파일은 스프링 부트 실행과 관련된 태스크를 등록하기 위해 이미 복사했었으므로 나머지 dino.json씨와 settings.json 파일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설정 파일들을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 맞게 편집하겠습니다. settings.json 파일을 열겠습니다. 지그백은 서버 사이드 런타임 언어로 디노를 사용합니다. 디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구형과 관련 없는 파일들은 최대한 숨겨서 개발 집중에 방해되지 않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빈 디렉토리는 그래들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사용되는 디렉토리이지만 개발자는 이 디렉토리를 사용할 일이 없으므로 숨기는 것이 개발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빈 디렉토리는 보통 실행 바이너리 파일들이 관리되는 디렉토리로도 사용되므로 유저 세팅즈에 적용하는 것보다 프로젝트별 특성에 맞게 숨겨야 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블릿 프로젝트도 빈 디렉토리는 개발자 측면에서 구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숨기겠습니다. tasks.json 파일도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의 빌드 상태를 유지하는 태스크를 설정했는데 라벨 이름을 좀 더 자연스럽게 수정하겠습니다. 주석으로 막아놓았던 지그백 관련 태스크들을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환경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지급백 관련 태스크들의 실행 위치를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인포트 맵.json 파일과 실행 ts 파일의 위치도 맞춰주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설정 파일을 열겠습니다. 지급백은 프론트엔드에서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의 포매터도 디노를 권장하므로 디노 컨피그를 설정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의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의 기본 포매터는 노드.js 기반인데 표준 에크마스크립트와 괴리가 있고 일부 구문이 상이하므로 디노 사용을 권장합니다. 지급백 스프링 부트는 추가로 커맨드 브릿지와 지급백 스프링 부트 라이브러리가 더 사용됩니다. 이들 자르 파일에 대해서도 디펜던시즈에 설정하겠습니다. 지급백 스프링 부트에서 추가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도 디펜던시즈에 추가하겠습니다. 저장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수정된 그래들 설정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구성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애석하게도 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에러가 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시작해야 빌드.그래들 파일이 제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러가 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시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시 실행하지 않았지만 다시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캐시로 인한 문제입니다. 홈 디렉토리 밑에 다컴피그 디렉토리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워크스페이스 스토리지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해당 디렉토리를 비워주면 됩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시작할 때마다 그래들 설정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구성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스프링 스파 프로젝트 이외의 프로젝트들은 어수선함으로 다 적겠습니다. 템플릿 파일의 트랜스 파일은 디노로 실행하는데 디노가 설치된 지 제법 시간이 흘렀으므로 디노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디노가 2.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더 이상 윈도우 객체가 유효하지 않게 수정되었고 이로 인한 이슈로 지급백도 2.4.4 이후의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백 관련 디노 모듈들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지급백에 사용되는 디노 모듈 중에 레스 모듈은 유효하지 않게 된 윈도우 객체를 아직 처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디노 2.0에서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영상에 사용된 지급백 2.4.4에서는 레스 모듈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수정해서 래퍼 모듈로 바꿔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백 2.4.4까지 최신 디노 버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래퍼 모듈로 제공했는데 지급백 2.4.5부터 래퍼로 처리했던 모듈들을 모두 URL로 관리하게 수정했습니다. 지급백 2.4.5는 지급백 2.4.4에서 일부 윈도우 객체에 대한 처리가 누락되었던 부분들도 수정했으므로 좀 더 최신 지급백으로 사용할 것을 더 권장합니다. 지급백 관련 마지막 작업을 디노 프로젝트에서 했으므로 디노 스파로 구현했던 파일들을 복사해오겠습니다. 디노 프로젝트는 HTML 템플릿으로 퍼그를 사용하는데 다른 템플릿과 구문이 많이 상이하므로 인덱스 템플릿은 서블릿 스파에서 index.jsp 파일을 복사해오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타임리프로 구현할 인덱스 파일은 서블릿 스파에서 index.jsp 파일을 복사해와서 수정하겠습니다. JSP 확장자를 HTML로 바꾸겠습니다. 타임리프는 내추럴 템플릿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확장자가 없고 HTML 확장자 그대로 사용합니다. application.yaml 파일의 컨텍스트 패스 설정이 제거된 상태이고 타임리프는 컨텍스트 패스를 자체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 구문들은 제거하겠습니다. 타임리프에서 컨텍스트 패스를 사용하려면 백엔드에서 바인딩에서 내려줘야 합니다. 루트 경로이므로 파비콘 경로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임리프는 내추럴 템플릿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변수도 HTML 엘러먼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타이틀은 서브 엘러먼트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변수를 텍스트 노드로 처리하겠습니다. 바디 밑에 헤더에는 스팬 엘러먼트로 처리하겠습니다. 타임리프 관련 속성임을 th 네임스페이스로 표시하면서 사용합니다. 인덱스 컨트롤러는 스프링 부트에서 타임리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다룬 영상의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불필요해진 서버 정보에 대한 값의 바인딩만 제거하겠습니다. 좀 더 작업이 필요하지만 중간 점검 차원에서 현 상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리로드를 사용하려면 빌드 상태를 유지하게 해놓고 스프링 부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백은 프런트엔드 템플릿들을 요청 시에 스태틱 파일들을 관리하는 경로로 바로 트랜스파일하는데 스프링 부트는 스태틱 파일들도 클래스 패스 경로로 관리하므로 트랜스파일된 스태틱 파일들을 불러오기도 전에 스프링 부트가 계속 재시작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이브 리로드 없이 스프링 부트만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텐션으로 설치한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를 통해 스프링 부트를 실행할 경우 파라미터 네임 리텐션 처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래드를 통해 스프링 부트를 실행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스파 리소스들을 리졸브하는 컨트롤러를 구현하면서 인덱스 페이지를 렌더링하는 컨트롤러도 수정할 예정인데 이때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파라미터들을 하나의 객체로 밖에 수정하면 파라미터 네임 리텐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소스에 집중하기 위해 터미널 패널을 숨기겠습니다. 웹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스와 TS 파일에 대한 트랜스파일 처리가 안 되어 제대로 출력이 안 됩니다. 지급팩에서 레스와 TS 파일에 대한 트랜스파일을 하려면 이를 위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스프링 부트는 별도의 설정 파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바 코드에 직접 설정까지 구현해야 합니다. 레스와 TS 등의 확장자로 끝나는 파일들을 트랜스파일하게 설정하면 되는데 스프링 부트의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에서는 URL 패턴에 대한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생성 시 설정한 패키지 경로로 시작하는 자바 파일들에 대해서만 스프링 부트의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이 인식되므로 지급백 스프링 부트는 트랜스파일 처리를 서블릿으로 제공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프링 부트는 web.xml 같은 설정 파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서블릿의 등록도 자바로 구현해야 합니다. 트랜스파일해야 하는 파일 확장자들을 URL 매핑에 설정하겠습니다. 제이손 확장자를 트랜스파일 처리에 대한 URL 매핑으로 설정하면 서블릿으로 구현된 주소 패턴이 스프링 부트의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주소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제이손 확장자로 패치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급팩에서 제이손이 미니파이 되는 경우는 지그 config.json뿐이므로 추가적인 제이손 파일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지그 config.json 주소만 명시적으로 URL 매핑하면 됩니다. 스프링 부트는 에러 처리를 에러 경로로 하므로 스프링 부트의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스프링 부트의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은 생성 시 설정한 패키지 경로로 시작하는 자바 파일들에 대해서만 인식되며 트랜스파일 처리를 서블릿으로 구현하는 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백에서는 에러 처리도 서블릿으로 제공합니다. 확장자에 대한 URL 패턴 혹은 필터 기능 등의 구현이 필요하다면 서블릿으로 구현해야 하는데 서블릿으로 구현된 주소 패턴이 스프링 부트의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주소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서블릿으로 구현된 주소에 대한 에러도 처리되게 하려면 스프링 부트의 컨트롤러보다 서블릿이 더 적합합니다. 트랜스파일과 에러 처리를 위한 설정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백엔드의 컨트롤러들을 추가로 더 구현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스프링 부트 환경에서 스파 환경 구축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스파 리소스들을 리졸브하는 컨트롤러를 구현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설정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설정들을 직접 자바로 구현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시작 시점의 그래들 프로젝트의 경우 그래들 설정들을 반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들 설정이 변경될 때 역시 그때마다 반영을 시도하면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지만 실제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시작해야 제대로 반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캐시로 인한 문제들도 발생했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 설명이 많이 길어지면서 다소 어수선해진 점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